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좌우가 갈리우는 부분이 어디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나는 척추 전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1번째, 12번째까지 이 부분이 뒤꿈치보다 뒤로 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천골의 천장관절과 이 장골 부분, 그리고 12번째 갈비뼈가 뒤로 가는 힘이 생기면 이 치골이 들려요. 이 치골이 들려서 이 치골에서 뒤에 있는 고관절을 잡아당기고 더 들려서 더 멀리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 뒤쪽에 내전근이 이렇게 들려서 걷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름모코에서만 얘기하는 척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척추를 움직일 줄 아세요? 척추를 통해서 위치 이동을 하실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척추를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하시나요? 자, 제가 이렇게 척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혈근, 그리고 횡격막, 복행근, 골반 바닥.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코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혈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혈근은 횡돌기에서 시작해서 극돌기에 붙어 있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몸속에서 몸 바깥을 향하는 안쪽에서 바깥쪽 뒤쪽으로 향하는 이런 근육이죠. 자, 이 다혈근은 바로 이 횡돌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의 횡돌기들이 뒤로 갈 때 우리 12번째 갈비뼈에 붙어있는 횡격막이 온전하게 우산이 펴진 것처럼 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의 횡돌기가 좌우 똑같이 뒤로 가야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복횡근을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횡돌기에서 천장관절 뒤로 가져서 장골이 똑바로 세워지고, 자, 천골도 뒤로 가고 횡돌기도 뒤로 가는 이 횡돌기 개념의 양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이 뒤로 가야 골반바닥을 해먹처럼 팽팽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척추의 횡돌기가 뒤로 가야 우리가 복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척추 중에서도 이 횡돌기를 뒤로 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척추를 움직여라. 척추를 생각하면서 어떤 운동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마름모코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부위 따로 이 부분에는 이런 근육들이 써져요. 이 부분에는 이런 근육들이 써져요. 라고 운동 방법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마름모코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척추를 제1번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의 근간, 우리 몸의 기둥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좌우가 갈리우는 부분이 어디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몸이 이 친구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자, 어깨가 삐뚤은 거로 보이시죠? 와, 어깨가 많이 삐뚤다. 뭐 이제 지금 너무 심하게 기울었긴 했지만 살짝 기울어지면 어깨가 뭐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갔다, 얼굴은 똑바로 있다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척추가 휜 거죠. 자, 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게 되면 갈비뼈도 어깨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좌우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이 횡돌기 부분이에요. 자,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으로서 근간을 딱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 것이 바로 이 횡돌기고, 이 횡돌기 이렇게 안쪽에 횡돌기 안쪽에서 갈비뼈들이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갈비뼈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이 갈비뼈의 높낮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횡돌기에서 이렇게 위 아래 또 혹은 이쪽이 위 아래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몸통이 틀어졌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횡돌기 한쪽이 뒤로 가고 한쪽은 뒤로 못 간 상태, 이렇게 횡돌기에서의 좌우의 힘들이 다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우리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에도 아주 근육들이 있고 짧은 근육들이 있고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도 근육들이 있고 이 척추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 공간에도 다 근육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하는 근육들도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좌우에 오른쪽 왼쪽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어깨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자, 요쯤에 횡돌기의 높이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인지를 하신다면, 횡돌기의 높이를 똑같이 해서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밀어내야지 하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지만, 왜 삐뚤어졌는지를 모른 상태,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될지를 모른 상태에서 맨 끝에 있는 어깨를 잡고 내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앞뒤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하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의 근육들의 길이라든가 방향성이 다른 부분이 원인이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평생 앞으로 보고 숨을 들여 마시고 전부 다 앞쪽에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뭔가를 해냈는데 내 몸은 전혀 인지도 안 됐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이 척추 뒤쪽에서 내 몸을 조정해야 되고 내 몸에 운전대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금방 와닿지가 않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척추는 몸 앞에 있지 않고 이렇게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이렇게 목 부분에서부터의 우리의 몸속에서의 횡돌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이 갈비뼈는 앞뒤로, 그러니까 이제 옆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몸 속에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비뼈들을 이렇게 뒤로 밀어주셔야 되겠죠. 횡돌기 부분이 뒤로 오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뒤로 올 때 우리 복장뼈하고 쇄골 앞으로 가면 몸통, 그러니까 우리 폐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갈비뼈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앞뒤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앞으로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뒤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들여 마시면서 어떤 운동들을 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운동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척추에서 앞뒤로 가는, 그래서 폐를 담고 있는 이 립케이지, 그러니까 이 갈비 우리, 이 부분이 앞뒤로 확장이 되어 있다면 숨은 언제나 편하게 들여 마시고 편하게 내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앞뒤로 가는데 꼭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나는 척추 전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1번째, 12번째까지 이 부분이 뒤꿈치보다 뒤로 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밀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횡돌기를 뒤로 밀 때 오른쪽 왼쪽 횡돌기가 뒤로 오면서 좁아지셔야 돼요. 자, 이쪽이 뒤로 오면서 좁아지셔야 이쪽에 있는 걸 당길 수 있고, 이쪽이 뒤로 오시면서 좁아지셔야 이쪽으로 오는 걸 당길 수 있는데, 뒤로 오면서 이렇게 등이 퍼지듯이 뒤로 밀었는데 오른쪽과 왼쪽 사이가 멀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좁아지셔서 극돌기 쪽으로 가는 다혈근들, 횡돌기에서 극돌기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다혈근들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뒤로 오셨어요. 이 부분이 뒤로 오시면 횡격막이 그제서야 여러분들 우산 펴진 것처럼 잘 펴질 수 있고, 이 부분이 뒤꿈치보다 앞쪽에 있는 힘이라면 여러분들 장요근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요. 자, 우리 12번째 이 갈비뼈에 장요근이 붙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이 횡돌기를 밀어내실 때,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횡돌기를 이렇게 밀어내시죠. 12번째 갈비뼈에서 횡돌기를 밀어내시면 이 횡돌기 안쪽에 우리 대요근이 붙어 있어요. 이 대요근이 붙어 있어서, 자, 이렇게 앞쪽에 있는 소전자, 작은 뼈 돌기를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렇게 장골근도 뒤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뒤로 가면서, 자, 이 부분에서 횡돌기가 가면서 천장관절 이 부분을 뒤로 보낼 때,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이 뒤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는 근육이 뭐죠? 요방형근.
자, 요방형근이 이렇게 뒤로 가셔서 우리 이렇게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밀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골반을 만져보세요. 골반을 만져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같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12번째 갈비뼈 하나, 둘, 그리고 장골, 셋, 넷, 이 네 개가 뒤로 미는 힘,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뒤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복행근을 잘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뒤로 가면 이 앞에는 사실 근육이잖아요. 뼈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뒤로 가셔서 이 부분이 납작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비뼈 두 개랑 장골이 뒤로 가시면, 자, 뒤로 가면 갈수록 납작해지는데 이 부분이 뒤로 가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 이 네 개가 좁아지시면서 뒤로 가면 배가 납작해지죠. 뒤로 가는데 퍼뜨려서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뒤로 가면서 오른쪽 왼쪽이 좁아지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 좁아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복행근. 자, 이렇게 챔피언 벨트처럼 있는 복행근이 그때 여기에서부터 수축을 시작해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뒤꿈치보다 뒤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때 복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코어가 단단해지는 거죠. 압력이 가득 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골이 뒤로 가셨어요. 자, 이렇게 목부터 이 부분까지 뒤로 가시면, 자, 여기가 뒤로 가면 치골이 들려요, 여러분. 자, 우리 천골의 천장관절과 이 장골 부분, 그리고 12번째 갈비뼈가 뒤로 가는 힘이 생기면 이 치골이 들려요. 이 치골이 들려서 이 치골에서 뒤에 있는 고관절을 잡아당기고 더 들려서 더 멀리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 뒤쪽에 내전근이 이렇게 들려서 걷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허벅지를 못 들고 무릎 들고 발 드시는 분들 있죠. 허벅지를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은 골반이 엎어지신 분들이죠. 이 구멍이 내려가 있어서 이 뒤에 있는 치골근부터 시작해서 내전근, 우리 모음근들을 이렇게 들 수 있는 이 폐쇄공의 각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면 들 수가 없어요. 얘가 앞으로 가면 장요근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목부터 이 횡돌기들을 계속 뒤로 보내서 12번째 갈비뼈에서 이 횡돌기들 가면서 골반의 장골, 이쪽에 요방형근 뒤로 보내면서 장골을 이렇게 밀어주면 치골이 틀려서 그때 허벅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걸으실 때, 자, 치골로부터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총도 그냥 쏘지 않고 뭐 장전을 해서 쏜다고 하죠. 저는 뭐 총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활 같은 경우도 활시를 뒤로 잡아당겨야 화살이 앞으로 나가고, 새총은 이제 돌멩이를 끼운 이 끈을 뒤로 잡아당겨야죠. 이 고무줄을 잡아당겨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진을 할 때는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갈비뼈를 밀어서 12번째 갈비뼈, 그리고 이 옆에 횡돌기에 있는 대요근, 그리고 이 골반, 그리고 장골근까지 뒤로 밀어주셔서 활시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셔야 치골이 앞으로 가면서 이 내전근을 들고 정강이 복숭아뼈로 엄지발가락으로 전진하는 힘,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행하는 것 하나에도 척추의 힘이 제일 1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척추를 너무 보내고 싶은데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 이 앞쪽에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경우예요. 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허리가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를 집어넣으면 허리가 뒤로 가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답글을 다시 다냐면, 이 부분이 뒤로 가면 배에 힘을 빼고 있다면 배가 납작해져요. 하지만 배가 이쪽에 살에 힘을 준다고 해서 이쪽 부분이 디테일하게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 부분을 디테일하게 뒤로 가서 이쪽의 힘으로 이렇게 있는 근육을 잡아당길 수는 있지만 배의 힘을 꽉 준다고 해서 이렇게 12번째 갈비뼈부터 좌우 균형을 맞추고 모든 대요근들 뒤로 가서 장골근까지 뒤로 보낼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큰 뼈를 가지고 그리고 근육을 갖고 설명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몸에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라고 이렇게 큰 친구를 가지고 또는 이 옆쪽에 그림을 띄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허리를 뒤로 가게 하는 건 이 배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장을 다 뚫고 직접적으로 여기를 건드려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몸이 변할 수 있죠. 대신 어떤 힘을 갖고 계셔야 되나요? 좌우를 똑같이 균형 있게 뒤로 보내려는 힘, 그거에 저항해서 앞으로 가는 힘, 이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힘이 척추의 힘,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내 몸의 운전대는 이 뒤에 있다라는 거 익숙해지셔야지 여러분들의 몸을 조절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름모코에서만 얘기하는 이 척추가 내 몸의 첫 번째 에너지가 돼야 되고 척추가 기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쓸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운동법은 무엇이 있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될까요? 하고 또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또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려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에서 척추를 1번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에너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를 밀어내셔서 갈비뼈를 앞뒤로 확장하고 장골을 밀고 치골을 앞으로 가면서 그 동작을 하세요. 집에서 홈트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지금 주력하고 있던 어떤 동작이 있다면 그 동작을 하시되 이 에너지와 이 흐름,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 동작을 실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동작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동작에 이 순서와 이 에너지를 적용하셔야 여러분들의 그 동작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몸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름모코어에서만 얘기하는 척추를 움직이세요 하는 게 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이 친구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